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무브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 이 시간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네. 궁금증이 싹 해결되는 뭐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네. 자, 금요일 오늘 우리가 ETF를 통해서 한 주간의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쉬어가기는 했는데 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뭐 M7 기업들 중에서도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눈여겨볼 쪽은 아마 바이오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그동안 바이오 종목들 살짝 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바닥권에서 살짝씩 고개를 또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가 되는 부분은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네. 물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동결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요. 비만 치료제가 또 보험 적용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흐름이 좀 좋아지는 이번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 수익률이 그나마 이제 좀 인간답다 뭐 이런 느낌이 지난주에 400% 막 뭐 네. 엄청난 수익률 900%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나마 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인상적인 건 전 엔비디아 인버스. 네. 엔비디아 인버스 그러니까 HBM을 좀 지금 하방 쪽을 향해서 미국에선 보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살짝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지금 하드웨어 쪽은 중국 관련된 노이즈라던가 공급망에 대한 재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도체 안에서의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셈법과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10명의 월가 IB들이 다 좋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살짝 한두 명씩은 성장을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지금 여전히 매출액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래요. 성장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저도 인버스 상품이 또 오랜만에 다시 또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분위기 쇄신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는 바이오, 112 뭐 이런 쪽이 눈에 띄고 엔비디아가 인버스면은 우리 SK하이닉스가 확 생각이 막 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자 미국 ETF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셨는데 저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인상적이실까요? S&P 바이오 3배 네. 상품 굉장히 디렉시온 상품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18.79%. 네, 그동안 바이오를 저희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없었죠. 같아요. 근데 일라이 릴리와 함께 바이오 관련된 상품이 지금 2, 3위에 또 등극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보험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네. 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암젠이 이번에 네네. 이상 시험의 결과치를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오히려 좀 반사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팽배한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도 네. 있어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약 쓰지 말고 운동하고 먹는 걸로 해라라는 그래요. 그런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든지 좀 분위기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는 어느 쪽이세요? 운동, 네? 약? 저는 솔직히 약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국 ETF 주간 상승률 봤으니까 우리 시장 봐봐야겠죠.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또 좋은 얘기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좀 등락을 오가기는 했지만 네. 결국엔 주도주들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는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괜찮기는 했지만 2차 전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 그 섹터들이 굉장히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쪽은 상당히 주가가 짓눌리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불확실성이 좀 자유로운 쪽 네네. 미디어 컨텐츠, 뭐 엔터, 게임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또 시세 흐름이 좋았고 관세 안전지대라고 그렇죠. 불리는.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도 사실 관세 안전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엔터 AI 소프트. 그렇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한 주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둑어둑했다. 또
이번에 금리 인하 갑자기 하느니 또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시장은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또 시장 굉장히 또 많이 밀리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게 우리나라 좀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의료 AI, 일단 미국은 바이오 ETF가 좀 셌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의료 AI가 있습니다. 네. 의료 AI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의료 AI 같은 경우에 결국엔 또 머스크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의료 AI를 권고한다, 써라,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의료 AI 관련된 산업이 또 커질 수 네. 있고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적인 심리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루닛, 노을, 많은 기업들이 또 FDA 쪽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시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미국발 훈풍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고 요즘 좋은 시세 보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ETF에서는 어떤 종목이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왔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라이즈 로봇 AI 로봇. 그쪽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AI는 지금 미국에서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롭고 지금 AI에 대한 활성화를 더욱더 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이 상품 뭐가 있냐 봤더니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트루스, 폴라리스 오피스 요즘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그래요. 대거 상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여전히 가격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녹록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그리고 한국 ETF를 통해서 시장의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요.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우리 이지은 대표의 한 줄은요. 네,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되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등장을 하는 시장인 네네. 만큼 지금은 비중 조절과 현금 확보 언제든지 좀 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측하지 못할 때는 현금 들고 지켜봐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죠. 감사합니다.